네, 이제 정책 주도권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당 4분씩 먼저 주어지게 되는데요. 경기도 정책에 국한을 해서 교통, 복지, 부동산 등 다양한 질문을 주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도권자의 발언과 질문이 1분은 가급적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분을 넘기면 제가 적절히 개입하겠습니다. 또 답변 시간은 최소 20초 정도는 보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제가 적절히 개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초 찬스도 적절하게 써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런 간절한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대로 유승민 후보부터 4분 사용하시죠. 예,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영상에서 본 거 위주로 일단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난 한 2년 동안 경기도가 버스 때문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년 전에 한 2천억 정도 재정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한 5천억이 넘게 재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면 경기도의 버스 회사들이 거의 아마 문을 닫고 이렇게 노선도 닫아지고 아까 우리 경기도민께서 배차 간격을 좁혀달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 거꾸로 현상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저는 좀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하고 또 경기도 예산도 많이 줄여서 더 광역버스가 더 정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많은 주민분들이 서울로 넘어가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워낙 버스 쿼터제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역이나 광화문 같은 그 주요 거점을 간다는 게 사실상 합의 정해져 있어서 하지 못했죠. 근데 제 말씀은 이제 그런 버스 쿼터제 총량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재정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민간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게 수익이 남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버스 같은 것도 그래 도입하고 시내버스도 좀 준공영제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괜찮다고 보십니까? 준공영제 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내버스도. 시내버스 각 시군의 같은 경우에요. 시내버스도. 주로 광역과 관련한 논의를 해봤지만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현재 주민들의 수요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를 할 필요가 있고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우리 출퇴근, 서울 출퇴근 때문에 더 급하고요. 또 하나 나온 게 주택 문제인데요. 아까 방금 영상에 보셨죠? 어떤 분들은 LH나 GH가 지은 공공임대에 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시절에 기본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중산층까지도 무주택자면 갈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을 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기본주택은 기본 시리즈는 제가 다 개혁하려고 그럽니다만은 기본주택은 당연히 개혁해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짓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은 진짜 저소득층 또 청년들 또 신혼부부 이런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아주 괜찮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겠죠? 네, 근데 LH와 GH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1인 가구가 지금 최소한도로 확보돼야 되는 면적 4.2평 정도 되는데요. 그걸 최소 주거 기준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런데 저가 LH나 아니면 다른 이제 국토부에서 짓는 이제 임대주택이 많았지만 그 임대주택을 보면 수도권에서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가구 중에 60%가 다 면적이나 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그리고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좁은 방보다 큰 방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한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지난번 토론에서 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당연히 찬성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용적률 50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그대로이십니까? 용적률 500%를 진짜 적용을 하면 얼마나 엄청난 과밀이 일어나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의 종을 바꾸자는 건지 뭔지 간단하게 좀
일기 신도시를 500% 한다. 그거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재명 지사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은- 지난번에 이제 토론 때 그래 말씀하셨죠. 개입을 그거는 좀 해야 역세권에서 되겠습니다. 예. 보통 네.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준주거 지역이나 아니면 상업 지역으로 하면 뭐 시간이 다 500%가 됐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역세권은 자, 역세권 후보님 잠깐만요. 예.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이제 김은혜 후보의 주도권, 정책 주도권 4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답을 해주시거나 새로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지금부터 4분을 김은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경기도와 제가 관련된 시작하는 건가요? 정책 질문 시간. 아, 예. 그러면 저는 먼저 말씀 주신 교통과 주거 관련해서도 저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그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2020년에 경기도에서의 통학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2020년에 네네. 경기도에서 통학 인구요. 예, 근데 뭐 퀴즈 아카데미로 할 필요 없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743만 말씀하십시오.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 이건 혹시 추정이 가능하십니까? 743만 명 중에서 서울로 통학하거나 통근하는 인구는 얼마 정도 될지 혹시 추정이 가능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통계마다 제가 본 통계마다 다르던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0만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125만 명인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토론을 저희가 한번 예. 같이 했을 때 거점별로 스마트 워커 센터를 만들면 그래 예, 이야기했죠. 출퇴근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지하철에 그렇게 많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다니시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커 센터를 그럼 대략 몇 개 정도 만들면 출퇴근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저는 있을까요? 그거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경기도에 서울의 출퇴근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인구 과밀 지역부터 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는 동서남북에 한 20개에 가까운 스마트 워크센터부터 시작하고 제가 도지사를 하는 기간 동안은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저는 뭐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다만 그 수요는 기업들이 그 스마트 워크센터에서의 원격 근무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서울에 직장이 있는 그 기업들을 적극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0년에 예. 12년까지 그 KT에서 스마트 워크 센터를 가동했을 때 예. 사실 그때도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로 기술이 부족하거나 장소가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모바일 있고 노트북 있고 그리고 VPN 있고 그러면 접속해서 당연히 회사 안에서 화상회의도 하고 그럴 수 근데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일과 근무하는 네네. 또 가족, 집과 그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에 2010년을 말씀하시는데 벌써 12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때 KT 계실 때 이제 예, 그런 예, 아이디어를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적용해서 그 워킹을 KT 했습니다. 자체도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하고 KT가 네. SK텔레콤은 2020년에 KT는 2021년에 바로 1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삶과 직장 근무의 라이프스타일 네. 변화 때문에 이렇거든요. 제 주도권이라 그럼 예, 질문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예. 왜냐하면 지금 사설 공유 오피스와 예. 관련해서도 앱도 많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자원 같은 걸 보면 예. 모바일 PC나 초고속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지금 집에서 일할래 아니면은 뭐 오피스 가서 일할래 하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예. 초고속 ICT에 예. ICT를 더 예. 10년 전에 혹은 지금도 추가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김 의원님은 스마트 워크센터에 반대하십니까? 아니요, 스마트 워크는 이미 충분히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저는- 굳이 그거를 아니, 건물을 빌리지 않아도 아니요. 알아서 잘 되고 있다는 아니요, 거죠. 제 말씀은 그게 그렇게 네. 잘 되고 있으면 왜 공공기관과 현대차나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대기업에서 그게 좋다고 자기들도 그거를 적극 민간 기업도 추진하고 있고 행정기관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은 재택근무도 충분한데 왜 그런 걸 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굳이 건물을 짓지 않아도 건물 된다는 안 거죠.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오피스를 빌리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마트 워킹이 안 된 이유가 예. 회사에서 간부분들이 시키면서 스마트 워킹 네. 하면서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두 그런 후보님. 기업 문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동의합니다. 개입을 하겠습니다.